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서론 부분이죠, 아직. 자, 서론 부분인데, 자, 형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항상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인데 적용 범위가 나와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적용 범위를 따지는데 다른 법들은 장소가 앞에 옵니다. 근데 형법은요, 시간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자,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어요. 자,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인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는 건데, 일반적인 법들은 장소가 중요하지만 형법도 장소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바로 뭐다? 시간적 적용 범위죠.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인데, 그럼 이 시간적 적용 범위는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제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재판 시에 이르렀을 때의 법이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이럴 때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똑같다면 문제될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애매해지죠.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애매합니다. 자, 어느 법을 적용할지가 이제 애매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법에다 정해놓지 않으면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그랬더니 원칙, 뭘 적용한다?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행위시법주의예요. 행위시법주의. 그래서 우리 형법 1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1조 1항에서 행위시법주의.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있으면 또 뭐 또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바로 재판시법주의인데, 바로 우리 형법 1조 2항과 3항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봤습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을 봤죠? 거기에서 이어가면 돼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니까 행위시법으로 가고, 재판시법으로 가는 건 뭡니까? 결국엔 유리한 경우에만 재판시법으로 가는 거죠. 물론 조문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분석해 봅시다. 자, 이제 원칙, 행위시법주의라고 했죠? 그 행위시법주의 조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뭘 하게 돼 있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의 법이래, 행위시법.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할 때 그때의 법은 어떤 법이다? 행위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행위시의 법. 자, 그럼 이제 행위시가 뭔지만 정확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범죄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결과가 발생할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가 끝난 걸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더니 판례는, 통설과 판례는 뭐다? 이 행위시라는 말은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말합니다. 범죄행위의 뭐다? 종료시를 말해요. 범죄행위의 종료시. 그래서 종료시의 법이에요.
시작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결과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과범.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결과 발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 발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범죄 행위의 무엇이다? 종료시를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료시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왜 논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볼 텐데 이런 죄가 있어요. 우리 형법에는. 자, 무슨 죄가 있다? 포괄일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자, 포괄일죄는요. 여러 개의 행위를 법에서 일죄로 묶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죄라고 하면 하나의 행위,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걸 법에서 처음부터 일죄로 묶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상습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습사기. 자, 그러면 상습사기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몇 죄다? 일죄입니다. 일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기를 계속 치고 있어. 상습사기를 계속 치고 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가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러면 이런 거는 몇 조로 간다? 1조 1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행위 계속 도중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포괄일죄는 일죄이기 때문에 뭐다? 종료시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법이 바뀌었으면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바뀐 거죠. 그러면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을 따지면 돼요. 뭐 경중 따질 것도 없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마지막 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을 1조 1항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시법주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1조 1항 있죠?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 말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2번 원칙 행위시법주의 있죠? 이 부분을 봅시다. 소급금지 원칙과 똑같은 말인데 자, 일단 헌법에서도 13조 1항에 따라서 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 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 정죄 내용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다? 행위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시, 결과 발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2번입니다. 2번 판례가 제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판례 잘 보시는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에 근데 일단 법 개정에 체크할까요?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러니까 자, 계속 상습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기가 막 계속 A, B, C, D, E 막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요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마지막 종료죠. 요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요것만 따지면 되죠. 자, 그래서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뭐다? 처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말 없으면 무조건 뭐다? 행위시법입니다. 그리고 행위시법이고 뭐죠? 법을 개정할 유리할 때만 재판시법으로 가고 불리하게 개정됐다 하면 행위시법으로 가는 거예요. 불리하게 개정됐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1항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으로 가는데 재판시법으로 가는 건 어떤 경우다?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문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조 2항과 1조 3항이 있는데 1조 2항은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1조 3항은 조문만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체크만 하면 되는데 일단 1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 후가 되어 있어요. 범죄 후. 그 다음에 뭐죠? 법률이 변경돼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죠. 경한 경우, 그냥 경한 경우라고 쓰겠습니다. 옛날에는 경하다고 했는데 자꾸 순화시킨다고 우리말을 썼는데요. 그냥 알아주시고, 그래서 구법보다 뭐다?
경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하게 된 거잖아요. 범죄였던 게 범죄가 안 됐고, 그다음에 중하게 처벌하던 걸 뭐다? 경하게 처벌하던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뭘 적용하게 돼 있다? 신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조 2항은 이런 얘기죠.